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봉사와 실천 1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및 기업 자원봉사활동, 앞타임에는 대학, 뒷타임에는 기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학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면요. 대학 자원봉사활동은 진리 탐구와 학문을 창조하는 게 이제 대학이죠. 대학은 사실은 이제 사회 활동보다는 진리 탐구하는 것이고, 학문을 전수하고 배우는 기능을 하면서 그 배움의 목적이 뭐냐?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걸로 전공을 가지고 돈 벌고 직장 생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의 대학은 이제 뭐 공부하는 것,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교육과 연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아탑, 순수 아카데미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문을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뭐 인문학, 뭐 언어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취업률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별로 다루지 않죠. 사실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진리 탐구에서 그치지 않고 학문을 전수하고 익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 결과를, 진리 탐구를 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활용함으로 지역 사회 문제 발전에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대학의 문화나 교육시설 및 인적 자원을 개방하고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에 기여. 우리 학교의 일인데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의 욕구에 충족해야 되고 복지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주민과 연대해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학 자원봉사활동은 아주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필요성을 보면은요.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5가지죠. 5가지인데,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량. 대학생은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량을 위해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 및 기술의 적용과 연마. 전문 지식을 배웠는데, 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현장 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고 연마하는 장으로서, 물론 이제 봉사 대상자가 실험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아직까지는 초보적일 때 이것을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곳으로서 봉사활동이 필요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동체의 의식을 체득한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죠. 소위 말해서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였죠.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황들 속에서 상황 대처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원시안적 시야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고, 네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국가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냥 마냥 대학교 때 술 마시고 놀고 축제만 하던 그런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국가관, 환경, 이웃,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 결과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사실은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상부상조하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유익이 큽니다. 그 유익들 중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이익이 있죠. 사회적 이익. 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이득을 보면, 봉사자 자신에 대한 이득이 또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이제 사회적
비용 절감. 그렇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상당 부분들을 봉사활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나 재료비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지역 주민들과 함께함으로 지역사회가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정신 함량. 대학생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좀 부족할 때 이런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얻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인가 개인적으로도 이익을 얻죠. 개인적 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은 뭐냐면 내가 이 어떤 일을 맡음으로써 책임감이 생기죠. 책임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아훈련,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활동의 기초가 되는 거죠. 둘째로 이제 타인과 함께 하죠. 자원봉사활동은 타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및 사회 적응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적 만족감이 있죠. 내 안에 스스로 만족하는 내적 만족감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원봉사 누가 이익이 있냐면 자원봉사 이용자, 그러니까 봉사 대상자도 엄청나게 이익을 받게 되죠. 그들이 봉사를 받음으로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물리적 정신적 도움으로 이용자들의 삶이 긍정적이 되죠.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에 의해서 대학 자원봉사활동이 강화되었고 그 봉사활동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냐면 1996년 대학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상호연합 교류 증진을 위해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는 게 생깁니다. 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봉사협회가 아니고 대학생들을 위한 유가 붙습니다. 유니브가 붙죠. 코이카도 유니브 코이카가 있습니다. 유니브 코이카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학교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기간 동안에 참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휴학을 하더라도 코이카에 가서 1년 정도 봉사를 하는 것은 향후 취업에도 좋고 여러분 개인 인생에게도 너무너무 유익하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정규 비정규 과정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를 개설해서 이제 대학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 사회 문제와 이거 해결을 위한 인식과 인식의 변화에 출발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대학 간의 상호 연계와 교환 정보를 가능하게 했고 NGO 시대가 부상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NGO 시대. 여기 여기 있죠? 첫째, 둘째, 셋째. 환경적 배경이에요. 지역사회 문제와 이 해결을 위한 인식과 의식 변화에 출발했고 봉사협의회 조직과 그것을 통한 대학 간의 상호 연계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됐고 NGO 시대의 부상이란 말은 국내 국외 각종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대처하는 감과 동시에 제 세 번째 섹터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NGO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NGO가 뭐죠?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관으로 NGO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NGO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네 번째로 교육부의 1995년 교육개혁 조치의 결과가 이게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 의무적 참여 방침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생겼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봉사자가 그렇게 없다가 이제 봉사자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 종합평가의 평가 기준에서 사회봉사 영역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제 막 불이 나게 봉사를 하고 이 과목도 그런 일환으로 개설이 된 거죠. 그래서 교과 과정에 정규 비정규 과정으로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를 개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 대해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대학끼리 또 대학 안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상호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서 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조직됐습니다. 1996년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조직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그 기능들은 대학생 사회봉사 활동의 육성 발전, 대학 교육 과정 속에 사회봉사를 연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관련 기관과 교류하고 제휴하고,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기타 회원대학 상호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전국 268개 대학교에 작년 12월 기준이니까 최근 자료겠죠. 총 20여 명의 이사와 운영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사무국 등을 두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대학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보면, 가치 인식과 제도화, 그러니까 가치를 바꾸는 것과 자원봉사에 대한 이제 가치 인식을 바꾸고 대학 문화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강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도화라고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의무봉사가 되겠죠.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자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과제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해보고 나서 소감을 기말고사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낌을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내게 유익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시키기보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이 필요하겠죠. 다른 선진 국가에는 그 의무 군인제가 없어지고 이제 모병제라고 해서 직업 군인들이 다 늘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군에 가기 싫어하는데, 근데 직업 군인으로 바꾸면 또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제도화 시키는 것보다는요, 가치를 인식시키는 게 좀 중요하고, 대학 자원봉사 활동 전담 조직의 설치와 전문 인력 확보,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효과적인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고, 교과목 개설 확대와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화, 이게 교육이니까 이런 교육들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과 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역사회 중심과 기관단체와 연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봉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니즈, 욕구가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와 인센트 제도도 참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급여를 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연예인이 한다거나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우리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성적이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학 자원봉사 교육의 원칙들을 좀 살펴보면 10가지가 있죠. 10가지. 10가지. 첫째, 사회봉사 프로그램에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책임있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책임있고 진취적인 사람들. 공동의 선이에요. 개인의 선이나 정치적인 목적은 안 되겠죠.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회봉사 경험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직된 기회를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공동선,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옳다라고 여기는 그거죠. 한 사람이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도 없고, 공동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나 오류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성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과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자, 사회적 책임감,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사회봉사 이용자가 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욕구를 갖도록 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네 번째,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사회봉사와 기관 조직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성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회 봉사와 학습 목표를 구체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4, 요게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봉사 프로그램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와 서비스업을 연계해야 된다. 중요한 단어만 중심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조직이 진지하며 적극적이고 일관된 실천을 기대합니다. 일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관된 실천. 사회봉사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훈련, 감독, 모니터링, 지원, 인정, 평가 등이 뒤따라야 한다. 당연하죠. 프로그램의 제공 측과 이용자 측 양측의 쌍방적인 책임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시간적 여유를 있어야 되고 이는 관계자 모두의 이해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역할을 기획해야 된다. 네. 그 외에 이제 대학 자원봉사 활동의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모형이 있어요. 모형은 동아리 활동, 중개 알선, 학점, 교과 실습, 교과목 확대, 교양 확대, 전공 필수, 학점 인정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봉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학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자원봉사, 기업 자원봉사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살펴보면서 책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은 이 회사가 임직원들의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임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다 보면 의무가 되겠죠. 의무보다는 봉사활동의 가장 핵심은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이제 각자가 좋아서 가면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모여 있는데, 소위 말 요즘 표현으로 케미가 안 맞을 수 있죠. 낯선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장을 열어주면은 같은 동료들끼리니까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유도해주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이제, 기업인들의 이제, 역량도 키워주는 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인데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서로 소속된 몫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시민 정신에 입각해서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활동인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업 사회 공헌을 하는 거죠. 사회 공헌. 사회 공헌을 통한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 사회에 책임을 하는 거죠. 책임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죠.
기업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죠. 단순히 값싸고 좋은 품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 기업 역할이 지역사회와 함께 기업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뭐가 바뀌냐? 국민의 인식이 개선됩니다. 그죠?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뭐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때에 사실 이제 기업과 국민과 그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은 기업 자체가 대기업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특정 기술과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직원 개개인에게 재능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기업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지킬 수 있고 이는 자체 노동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 회사가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뭔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이제 기업 간의 봉사활동이니까 팀워크가 생기죠. 팀워크나 훈련의 기회가 일부러 훈련도 하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팀워크 훈련을 더더욱 잘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에 대한 책임감, 도덕적 윤리의식을 고취시킨다. 책임감, 도덕적 윤리의식의 고취. 그렇죠? 지역 봉사활동이 기업으로 가면은 사실 기업은 이제 사람도 있지만 돈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 윤리 의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공의 이미지와 평판을 높임과 동시에 직원의 사기를 높인다. 자, 사기, 공공 이미지 개선, 사기를 높이고 공공 이미지를 개선시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애사심, 결국은 누구에게 좋으냐? 사원들에게 회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애사심을 갖게 되고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생산성을 키운다. 다섯 번째로 사원들이 직무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직무 능력. 여러분 NCS라는 걸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술 향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간 관계를 강화시킨다. 뭐 지역사회에 기업이 들어오면 막 미워하고 반목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사례들을 보면요, 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늘었죠. 7천억 수준이었던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2015년도에 15년 만에 2조 9천억대로 올랐고 참여 기업은 220개에서 250개로 크게 늘었다. 6년 사이에. 일단 기업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사회 봉사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고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자원봉사 축제를 중앙일보사에서는 하고 있고요. 전경련 전국경제연합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칭 그랜트라고 해서 기금 충당을 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기업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양쪽으로는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크게 세 개의 타입이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 첫째로는 코즈 마케팅.
cause란 말은 뭐 어떤 이제 이슈들을 일으켜내는 거죠. 연계시키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욕구가 생기는 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 기법을 이제 CSR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기부금도 내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또 그 페이백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세 번째로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이 이제 CSV라고 하죠. CSV, Creating Social Value라고 합니다. CSV. 예. Creating social value라고 해서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요. 여러분 뭐 솔직히 사회가 살기 좋아지면 기업 이윤도 더 높아지죠. 지출이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활동들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저희가 봉사활동 참여하기 시작할 때는 이 아이 친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맨 처음에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점심을 만들고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핸드폰을 보거나 너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게 뭔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취미활동 선생님을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공예를 하다 보니까 제과 제빵이나 또 아이들 미술 그리기 또 만들기를 하면서 각자 아이들이 소질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소질을 개발해서 좀 더 본인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이제 연계가 돼서 자기 개발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도와주거나 새로운 것을 해볼 때 뿌듯함을 느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음식도 해주면서 이제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봉사 활동 시간 채우려고 그냥 부모님 소개로 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계속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하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랑 같이 해주는 그 우리 여사원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이제 그 아카시아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임직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임직원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현대모비스 그린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안 달랐어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collecting food for our Green Light volunteers. One, two, three. 이런 형태로 이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결국 이런 봉사활동을 기업이 한단 말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의식이 높으면 취업의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봉사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면 훨씬 취업이 잘 되고 또 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진급도 잘 되고 회사에서 적응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봤을 때 이 기업 내 기업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 경제는 기업에게 선순환으로 되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은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큰 가치가 되어서 사회적 가치가 돼서 돌아오더라라는 거죠. 그럼 활성화 방안들을 보면요. 자원봉사 지원 제도를 수립하는 거죠. 지원 제도 수립. 이렇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선한 일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더 보람을 느끼고 봉사의 매력을 이제 맛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활동 사항을 사내 혹은 외부 홍보 매체에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확고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겠죠. 아니 노동자들 1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되는데 언제 봉사해 이렇게 말하면은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일이 다 끝나고 봉사해 그러면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이런 기업 자원봉사 활동은요 업무 시간 안에 일정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봉사 실행 전담기구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기업 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배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모집해 주는 것도 또한 지역 봉사 활동의 하나의 기업 봉사 활동의 이제 전담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외부 단체와 연계 및 프로그램을 공동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외부 단체. 왜냐하면 기업 자원봉사 활동은 기업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원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해도 자원봉사 자체를 잘 해낼 만한 전문가는 없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갖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게 좋고요. 기업 고유의 전문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봤지만 기아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훨씬 더 역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고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동도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에 기업은 돈이 있고 대학생들은 젊음이 있기 때문에 산학협동 형식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기업에서 젊은이들을 보고 취업에 직접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들을 보면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기업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근로 환경과 생활 환경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 반응하는 방법이다. 삶의 질. 그러니까 내가 동마둥 돈벌이만 하겠다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이 여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데 반응하는 게 이제 기업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원리. 두 번째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기술, 특히 지도력과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술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 참여라는 일반 대중의 기대에 확고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 대중의 기대에 확고하게. 여러분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지역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하고 그들의 기대에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죠.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최종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옳은 일 하기로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한 방법입니다. 옳은 일 하기로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죠. 경제적인 힘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삶의 질, 그 다음에 직원들의 참여, 그 다음에 타인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 기대에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옳은 일 하기죠.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기업 임직원, 기업체,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강력한 원리와 타당성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준과 실행 원리는요, 첫째로 기업의 공동체 서비스 참여와 직원의 자원봉사 노력이 그 기업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한다. 서비스 참여와 봉사 노력이 목표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이 우수한 공동체 서비스의 기준이라고 해서 미국 촛불재단이 우수한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들과 연계해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기본적 지침을 냈는데, 그 지침에 포함되는 요소, 행동 전략 요소가 뭐냐니까 기업 공동체의 서비스 참여와 직원의 자원봉사 노력이 기업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증진시키는 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중요한 회사 기능과 같이 취급한다. 다른 중요한 회사 기능과 같이 취급한다. 다 그냥 회사가 그냥 이윤 창출과 뭐 물건을 제조하고 파는 데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기업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꼭지로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체 내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 문제를 이제 공동체 목표로 서비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뭐 질병 퇴치, 뭐 코로나 이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액트라고 해서요. 액트가 뭐냐면 acknowledge, 이건 인식하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해라. 두 번째, commit는 실행해라. 뭐 어떤 문제가 인식되었으면 실행하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target.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목표를 세우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업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가 그 기업의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기여하고 그러니까 사업 목표, 우리 회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사업 목표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해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하고 누구나 하지 않는다면 이게 강요가 되겠죠. 모두가 다 한다면 기업의 방침이 되는 거죠.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에 맞추는 거예요. 심각한 지역사회. 그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방향을 맞추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인식하라, 실행하라, 목표를 세워라. ACT죠. ACT.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